300이든 90이든.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우리가 바닷물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문제 가장 비슷한 물이 해양심중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해양심중수가 좋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미네랄도 많지만 우리 몸의 체액과 똑같은 비율의 미네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유류가 양서류처럼 어디에서 유리할 줄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종교상 진화론을 믿지 않지만 진화론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잖아요. 그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바다로부터 진화해왔다라는 그 근거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도 실은 뭐 그런 어떤 근거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의 체액도 그 바닷물에 녹아져 있는 그 염류, 그러니까 그 소금의 어떤 비율과 또 비슷비슷하고, 예. 그래서 두 개는 원래 물은 무색, 무취, 무맛. 원래 물은요. 그런데 미네랄은 맛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그네슘은 좀 쓴맛이 나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나트륨은 우리가 보통 나트륨 그러면 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나트륨은 약간 단맛이 나요. 뭐 왜 그러면 NaCl 소금이 짜냐면 Na가 짠 게 아니라 CL이 짭니다. 그래서 KCl도 짜고 MgCl도 짜고, 그러니까 뒤에 CL이 붙으면 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이제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미네랄 고유의 맛들이 섞여서 이제 경도가 높아지면 좀 맛이 그 우리 뭐 게토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온 음료처럼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밋밋한 맛. 이게 시원하게 먹으면 괜찮은데 상온에 놓고 먹으면 금방 아니 지금 먹어도 알겠어요. 예민하셔서 그래요. 우리는 이게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상온에 놓고 먹으면 이제 알죠. 근데 예민한 사람은 약간 맛이 있고 맛이 우유 맛이 난다니까. 우리 애는 제가 딸 하나 있는데 우리 애는 우리가 옛날에 경도 80, 90, 100, 110, 120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애는 딱 먹어보면 예를 들면 광동제약은 110이었고 롯데 블루마린은 120이었어. 그리고 우리 고유의 우리물은 이제 80이었고 진로 아쿠아블루는 90이었어. 우리가 딱 먹으면 이거 아빠 광동 거네? 이거 롯데 거네? 이거는 우리 물이네? 그런 거 하더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믈리에처럼 그런 맛에 민감한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닷물이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다가 물이 이제 뭐 어떤 물이 북극으로 간단 말이에요. 북극으로 가게 되면 순간 북극에서 얼단 말이에요. 바닷물도 얼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얼음이 얼 때는 순수한 H2O, 순수한 물만 들어요. 이 바닷물 속에는 염분도 들어있고 다른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바다 위에 떠있는 빙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 짜지 않아요. 순수한 물만 들어요. 그래서 빙하수라는 게 바다에 떠있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얼어있는 얼음을 가지고 와서 그 얼음을 녹여서 만든 게 빙하수예요. 그래서 빙하수는 아무런 미네랄이 없어요. 말 그대로 깨끗한 증류수예요. 그래서 그 얼음이 올 때 이 물속에 있는 소금을 포함한 많은 미네랄을 뱉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 그 주변에 있는 바닷물은 더 짜지거나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 농도가 진해지면 물이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겠죠. 그럼 계속 그런 현상이 똑딱똑딱 톤당 30만 톤이 계속 이루어지면 계속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게 밑에 가라앉는 게 심층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층수 고유의 물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물맥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4,000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0cm를 움직여요. 계산해보면 하루에 거의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는 물이 최하 2,00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햇볕이 없는 곳에서 광합성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분해 작용만 해요. 보상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분해되어지는 속도가 훨씬 높다. 보상심도가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된 물이라는 거예요. 숙성형 물 자체가 숙성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있던 다른 물 외에 다른 물질들이 숙성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숙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숙성이라는 것은 이제 물도 숙성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온 상태로 녹아져 있는 미네랄도 뭐 일종의 숙성됐다. 뭐 저희는 그렇게 유기물들도 그렇죠. 네.
숙성된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네. 인천 이런 데도 면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해양 심층수라는 것은 바닷물은 바닷물인데 바다 수면으로부터 200m 아래에 있는 물을 해양 심층수를 한다고 법이 딱 정의를 내놨어요. 그러면 해양 심층수를 하려면 최소한 바다 수심이 200m 이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해 바다는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이 80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층수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남해 바다, 제주도 근방도 굉장히 깊은 것 같지만 실제로 수심이 12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심층수는 동해안만 존재합니다. 물론 부산도 동해를 끼고 있으니까 부산도 동해 바다로 가면 되는데 법으로는 200m 아래지만 진정한 의미의 해양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300m에서 400m. 그런데 이 바다 수심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깊어지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완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심 한 300-400m 가려면 뭐 12L, 20L이 밖으로 나가버릴 거예요. 취수간이. 공해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해상으로 나가니까 이거를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내가 해양심층수 개발해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육상으로 관로를 묶고 동해바다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성, 속초, 양양, 그 다음에 동해, 울릉도에 2개, 그 다음에 울릉도에 연구소 하나, 고성에 연구소 하나, 총 8개의 면허가 나와 있고요. 추후로도 나올 확률은 지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은 없고요. 2개는 연구소고,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6개고요. 6개 중에 동해에 있는 거는 우리 같은 공장이 없어요. 취수관만 있어요. 그래서 취수관만 가지고 뭘 하냐면 양식을 합니다. 해양식 양식만 하고 있고, 제주도에는 처음에 법이 막 만들어지고 하면서 어수선할 때 2개가 생겼어요. 2개가 생겼는데 제주도는 2개 다 이런 우리 같은 물공장이 있어요. 물론 규모는 우리보다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제주도는 이제 뭐가 단점이냐면 우리가 딱 생각해도 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을 배에다 싣고 가야 돼요. 물을 충진했어요. 물을 충진해서 갖고 나와야 돼요. 그 물류비 자체가 우리 원가만큼 들어가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롯데 블루마린, 여기 이제 박태환이 선전했던 롯데 블루마린, 요게 저희 첫 제품. 이게 첫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첫 제품이었고, 요게 출시됐을 때는 이게 물이 아니고 혼합음료였습니다. 왜 그러냐?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먹는 물 관리법에 보면 물이란 딱 정의가 나와 있어요. 물이란 뭐냐? 수돗물, 그리고 우리가 사서 먹는 생수 있잖아요. 그 2가지만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양 심층수를 만들었잖아. 이거는 바다에서 끌어오는 짠 원수는 법적으로 해양 심층수고, 이거는 뭐냐면 먹는 해양 심층수입니다. 해양 심층수는 짠물, 먹는 해양 심층수. 그래서 지금은 먹는 물 관리법에 물 그러면 수돗물, 생수, 먹는 해양 심층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요즘에 수소수도 나오고 막 산소수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다 혼합음료입니다. 물이 아닙니다. 뭐 지장순이 뭐 다 모든 게, 예. 이런 어떤 그 천연 비싼 거 같은 경우, 이제 화학적인 천연 물질 같은 경우는 얘네들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미네랄이라는 것들은 옛날에는 많이 안 썼지. 해양 심층수 미네랄이 많으니까. 아니면 지금 미네랄 쓰더라도 정제수를 쓰는 거지. 예. 그러니까 미네랄을 쓰는 게 아니라 정제수를 쓰는 거죠. 해양 심층수에서. 경도가 6천인데 이 해양 심층수가 내추럴 자연 상태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공산품이 아니니까 딱 찍으면 똑같이 다 6천이 아니야. 그러잖아. 좀 우리 제가 말한 당도가 다른 것처럼 6천이다 그러면 대략 6천이다라는 뜻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서 경도 300을 만들려면 6천에서 300을 만들려면 5,700만큼의 미네랄을 빼내야 되잖아. 자, 경도 90을 만들려면 5,110을 빼내야 되잖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걸 쭉 가져와서 다 0으로 만들어버려요. 일단 0으로 만들어갖고 우리 탱크에다가 다 담아놔. 그리고 여기에서 농축을 시켜. 고농축. 그러면 여기에서 고농축된 경도 한 40만 정도 된 고농축된 농축을 우리가 만들어요. 어느 정도? 경도 한 40만 정도 되는, 30만에서 40만 정도 되는. 그래서 그 농축액을 가지고 다시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80은 뭐 80만큼, 뭐 예를 들면 8리터.
300은 뭐 300m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다시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경도를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심지어는 나는 칼슘을 많이 넣어줘, 나는 마그네슘을 많이 넣어줘, 그러면 또 그걸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는 브랜딩 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특허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 생수는 관정을 뚫어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담는 거고, 우리는 안에 있는 미네랄이라든지 경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디자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디자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이미 그 타격했던 데서 성분을 따로따로 추출해내신 건 있어요? 마그네슘?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따로 추출할 이유가 없지. 왜? 도로 브랜딩을 할 때. 왜냐면 따로따로 추출을 하면 비용만 많이 들어. 그러니까 굳이, 그런 수요도 나중에 있을 거잖아요. 이제 아까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오케이. 문제는 비용이. 그래서 제가 빼놓은 게 있냐고 물었던 이유는 비용을 크게 안 들이고 왜냐하면 특수한 목적의 물들을 어떤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그러면 물을 하나 마그네슘 같은 거 그건 내가 만약에 이제 진행하게 되면 내가 뭐 10년 동안 아침 눈 떠서 저녁 자기까지 생각한 게 뭐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물도 팔지만 우리 이제 어차피 우리 함사님하고는 뭐 우리 둘 물이 자연으로 올라오고 바닷가에서만 저기 이제 물을 만드는 일공장까지만 이제 모다라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7.5km 하나 있고 1030m고. 그래서 이 동해 바다에 있는 해양 식충수를 우리가 세로 높이 하면 부피가 나오잖아요. 그 부피를 계산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이걸 전 국민 식수로 먹는다고 가정하면 2,200억 년을 먹을 수 있는 물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거예요. 해서 17.5km의 1030m 이 취수를 통해서 물이 올라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OEM이 됐던 저희 제품이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블루 계열은 경도가 80에서 90, 블랙 계열은 경도 300.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 우리가 롯데마트에 납품했던 거, 이거는 홈플러스에 납품했던 거, 요거는 뭐 개인 이제 OEM 제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중국에 수출했던 제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옛날에 화장품도 만들었고요. 화장품도 뭐 여자 기초는 다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 기초는. 그다음에 옛날에 제일한 소주도 우리 해양식충수로 만들었습니다. 참이슬에도 약간의 해양식충수가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린이용,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산소수, 뭐 수소수 이렇게 파우치로 이렇게 했고, 이제 요즘에 해양식충수 절임 배추가 아주 요즘에 선풍적인 인기거든요. 이번에 이제 김장 때 되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배추를 절여가지고 양념해서 하기도 하고, 두부,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그 파우치로 이제 이거는 이제 썬블럭입니다. 지금 저기 이제 오른쪽 기계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공병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기서 이 파레트에 있는 공병을 올려다 놓으면 자기가 공병이 알아서 자동으로 다 왔다 갔다 들어와요. 그럼 여기 이제 사각 유리로 되어 있는 거 여기가 클린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공기도 집진을 해서 공기도에도 균이 없는 무균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병이 들어오면 공병을 세척을 하고 그 공병에다 물을 담고 병뚜껑 닫고 나와서 데이터 코드하고 오늘은 이제 1.8리터니까 이제 6개씩 포장하고 손잡이 붙이고 밖으로 나가면 파레트에 랩핑까지 전 자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 거는 이제 오늘 뭐 이게 이제 500ml 생산하다가 1.8로 이거 이제 바꿨거든요. 라인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이제 손 봐주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자동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500ml 기준으로는 하루에 72만 병, 그리고 1.8 요 기준으로는 이제 36만 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요 설비는 이태리 시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차로 말하면 벤츠 S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이 생수를 생산하는 라인 중에 제일 이제 뭐랄까 메이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 됐는데도 뭐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센서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저 안 가고 있으면 저기서 공병이 안 들어와요. 지들 센서가 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면 속도를 낮춰요. 천천히. 낮추다가도 원인이 제거가 안 되면 이제 서요. 그러다가 원인이 제거가 되면 서서히 왔다가 완전히 제거가 되면 또 다시 막 빨라져요. 얘들 보면 뭐 웬만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네. 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기서 이제 들어와서 여기 한 줄로 가거든요. 한 줄로 가서 또 지가 알아서 또 세 줄로 또 다 나눠요. 저기 보면 이제 이거
이게 2 곱하기 3으로 포장할 때 저 뒤에 보면 다 줄 서잖아요. 뭐 어디에 줄이 덜 서져 있는지 알아서 또 그쪽 다 채워줘요. 친구가 이거 자동하실 텐데요. 아, 네. 네, 돼 있습니다. 원금을 가지고 두 개 법률에 의해서의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네, 이제 오늘 생산한다. 그러면 해양식품수 취소된 원수를 분석을 해서 이 물이 법률이 정하는 만큼의 품질이 되는지를 여기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 공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소금도 만들고 있을 때 그럼 소금이 몇 프로 소금을 만들 거냐? 뭐 100% 소금, 짠 소금,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하니까 뭐 저염도 소금, 뭐 아니면 뭐 NaCl이 70%만 들어있는 소금, 그러면 나머지 30%는 우리 몸에 유익한 어떤 미네랄을 채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레시피를 생산팀에 남겨주면 생산팀에서 그 레시피를 가지고 생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컴퓨터에서 술 주면 여기에서 여기 뒤에 있는 제어에다가 신호를 줘서 여기 있는 제어들이 설비를 제어해서 자동으로 물을 만들어내요. 오늘의 경도 90을 만들어내라, 아니 오늘은 300을 만들어내라, 뭐 오늘은 뭐 100을 만들어내라, 값을 주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어로 만드는 거예요. 네, 뭐 여기서 이제 0으로 줘라, 0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또 알아서.